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안전한 일상을 기원하는 안변제일 안변입니다. 오늘은 수사 절차에서 포렌식 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 포렌식에는 참관이라는 절차, 참여권이 주어진다고 하는데 참관을 해야 하는지, 하지 않아도 되는지,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되는지 쉽게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인터넷이나 영상에서 후기나 경험담들 보실 텐데 어떤 분들은 참관을 해야 한다, 또 어떤 분들은 참관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참관하는 것이 독이 된다, 혼란이 많으실 겁니다. 그만큼 어려운 문제이고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거든요. 범죄 사실마다 또 주어진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상정하고 이렇기 때문에 참관을 해야 한다, 또 하지 말아야 한다, 판단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도 참관했을 때 좋은 결과가 도출된 경험이라거나 또 참관하지 않았을 때에도 해결이 되었던 경험에 기초해서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각자 처한 상황에서 무엇이 쟁점이 되고 또 사안마다 참관을 결정하기 위해서 무엇을 생각해 보셔야 할 것들이 있을 것인지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 오늘은 그러한 판단을 하시기에 앞서서 포렌식 자체가 무엇이고 또 어떤 절차대로 진행이 되는지, 포렌식을 하고 있는 조사 상황은 무엇인지 그것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포렌식 개념부터 말씀드릴게요. 포렌식은 전자기기에 대한 파일 복구 작업을 의미합니다. 이 전자기기는 스마트폰, 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블랙박스도 여기에 해당하고요. 또 하드디스크를 의미합니다. 그 안에 사진이나 영상물, 이 카카오톡, 인스타그램이나 페메, 라인 같은 SNS 기반 메시지, 휴대폰에서는 문자 메시지도 있겠네요. 또 전화번호부도 이 전자정보에 해당하고요.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검색한 내역 혹은 어떤 사이트에 접속한 내역, 이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포렌식이 문제되는 경우, 사실 이런 전자정보가 삭제되거나 포맷되었을 때 이런 전자정보들을 복원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혹시나 포맷을 일부러 시키거나 또 초기화를 하게 되면 이 초기화가 된 전자기기다 라는 내용까지도 확인이 됩니다. 이렇게 복원된 정보들을 사건과 관련해서 선별하고 또 범죄 혐의의 증거를 찾아내거나 그 근거를 마련해 두는 절차, 이걸 포렌식이라고 합니다. 자, 이 포렌식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 걱정이 드는 부분이, 이게 포렌식을 하면 어떤 것까지 나오냐, 지은 것 중에 뭐는 나오고 또 뭐는 안 나오느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기 마련입니다. 문제되는 혐의, 이 사안이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기존에 소지하고 있던 전자기기에서 무엇인가 걱정되는 점들이 있는 경우, 누구든지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없듯이 사실 내가 전혀 기억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걱정이 되는 것도 당연합니다. 이런 분들이 가장 걱정을 하시는 게, 포렌식 이거 정말 다 나오나요? 이 부분을 먼저 생각하시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다 나온다고 생각하고 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실제로도 최근에는 거의 대부분 삭제한 정보는 다 나옵니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요. 아이폰 최신 기종은 복원이 안 된다더라, 카카오톡은 복구가 어렵다더라, 공장 초기화하면 안 나온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실무상 포렌식 복원 기술이 최신 기종에 뒤이어서 나오기 때문에 복원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행을 바라는 것이고, 최근에는 최신 기종하고 이 복원 기술이 점차 시차가 굉장히 짧아지고 있습니다. 이 최신 기종 자체가 종전 모델하고 차이점이 줄어들고 있고 또 거의 없는 추세다 보니까 대부분은 복원이 된다고 보시는 게 좋아요.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기존과 다른 체계를 가진 전자기기가 나왔다. 그렇다면 이에 맞는 복원 기술이 개발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시차가 존재할 테지만 요새는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복구가 되고 포렌식 선별 절차가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포렌식 절차와 관련된 조사를 앞두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셔서 기본적으로 검출이 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조사에 대비하시는 측면이 좋습니다. 자, 그럼 이 포렌식 절차가 도대체 어떻게 진행이 되길래 그 과정에 참관을 해야 하는지 마는지, 이게 중요한 건지 아닌지 판단해 보시기 위해서는 이 포렌식 절차 자체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포렌식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전자기기를 수사기관이 확보하겠죠. 확보는 압수수색을 해서 이 강제 수사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임의 제출이 있습니다. 압수수색은 일전에 압수 영상에서 일부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진짜 뜬금없는 데에서 수사관들이 옵니다. 그래서 압수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을 미리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갑자기 이 스마트폰, 노트북 뺏기면 업무적으로나 생활 측면에서 많이 힘든 게 많죠. 이 압수수색 절차는 실제 절차 전에 굉장히 내밀하게 진행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압수하러 온다 이런 얘기 절대 없습니다. 물어볼 거 있다, 지나가던 길에 잠깐 인사하러 왔다, 잠깐만 확인하고 가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전화통화를 하고 찾아와서 바로 그 자리에서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컴퓨터를 확보해 갑니다. 물론 수사관이
수사관이 영장을 내민다. 그러시면 절차에 최대한 협조하시는 게 좋고요. 영장 내용을 차분히 읽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또 사본을 교부하기 때문에 절대 버리지 마시고 잘 갖고 계시는 게 중요합니다. 혹시나 압수 과정에서 수사권의 남용이 있거나 좀 강압적이거나 또 압수 영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전자기기를 가져가려고 한다. 그럼 이 부분 반드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영장에 의해서 압수를 해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임의 제출할 것인지 아니면 의견을 물어보고 협조를 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임의 제출은 곧 영장을 따로 발부받지 않고 당사자로부터 동의를 얻어서 가져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전자기기가 확보되었어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포렌식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 쉽게 복원 축출 절차와 이 선별 절차로 구분이 되고 이 선별이 되고 난 자료들을 증거화, 즉 출력, 복제하는 작업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 과정을 하기 전에 이 원본 반출 확인서라는 걸 하나 받으실 거예요. 통상 압수수색 절차 과정 속에서 이 서류를 내미는데요. 보시는 서류에는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절차가 봉인 해제 및 복제본 획득, 탐색, 출력, 복제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지거든요. 여기서 봉인 해제는 말 그대로 그냥 압수한 물건 그대로 포렌식 하겠다 이런 의미라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보기엔 어렵습니다. 뭐 이런 거죠. 압수되는 전자기기를 바꿔치기 할 것 같다. 압수된 전자기기에 내가 모르는 정보를 삽입할 것 같다. 이런 게 문제되는 경우인데 드라마에서는 참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비리 수사관이 뭐 스마트폰, 뭐 노트북을 바꿔치기 한다거나 또 유죄의 결정적인 증거로 정보를 넣어둔다거나 이런 경우를 보시게 되는데 현실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기 어렵겠죠. 시국 사건, 정치적으로 혹은 많은 이권이 개입된 사건에서는 이 절차가 매우 중요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이 경우는 그냥 압수된 물건이 봉인되는구나, 뭐 이런 절차가 있구나, 뭐 이 정도로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전자기기에서 정보를 축출해요. 그리고 복제본으로 만든 자료들을 가지고 선별하는 절차를 탐색이라고 합니다. 이 탐색 절차는 휴대전화에서 일단 복원을 쭉 해요. 절차에 참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용량에 따라서 축출 시간이 짧을 수도 있고 진짜 하루 왼종일 걸릴 수도 있어요. 요새는 대부분 스마트폰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 용량이 크다 보니까 이 수십 기가 또 수백 기가 이렇게 흔하게 볼 수 있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용량이 크다면 축출하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오래 걸리니까 그때 그 과정을 다 지켜보기보다는 좀 다른 데에서 휴식을 취하고 오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렇게 축출되는 과정 역시도 앞서 말씀드린 봉인 해제와 같은 관점으로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누군가 조작할 가능성이 매우 적은 일반 사건의 경우에는 큰 의미를 지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출력 복제 절차인데요. 이 출력 복제 절차는 앞서 이루어졌던 축출, 그 다음에 탐색을 통해서 확인된 전자정보가 범죄 사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확인하고 관련된 정보들을 범죄 사실과 관련된 이 유죄의 증거로 삼기 위해서 이 증거화해서 CD에 담는 그런 과정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 포렌식 절차의 의미와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절차를 제대로 알아야 참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먼저 상세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포렌식 절차와 관련돼서 궁금한 점들이 있으시다면 카카오톡 오픈 채팅 안변제일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보시고 계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눌러주시고 상담을 남겨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참관을 할 때 고려돼야 할 사항들을 위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